그럼 건강식품도 어쨌든 첨가물을 가장 이제 좀 배제한 이제 영양제로 먹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식재료에도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책에 보면 이제 GMO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식용 GMO 수입 국가 1위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거에 전 솔직히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네. 맞나요? 맞아요. 맞고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절제하면서 쓴 챕터가 바로 이 GMO 단락이에요. 정말 책은 계속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절제하면서 쓴 단락이 이 단락이고요. 이 GMO가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네. 이거 읽고 조금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 지금 피켓 들고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이거를 어떻게 정부에서 그런 그 규제나 이런 룰 같은 규칙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라는 좀 안타까움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에도 이야기하고 책에도 제가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할 권리조차도 우리한테 없어진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가 네. 혹시 어떤 표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는 GMO 표시를 완벽하게 지키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마트에 가서 가공식품이나 이런 거 보면 GMO 표시 하나도 없어요.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실생활과는 조금 가깝지 않다. 네. 그래도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닌 걸 알았는데 표시를 그럼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이게 예외 조항이 뭐냐면은 기본 가공식품 중에 몇 가지 식용유, 간장, 그리고 물엿 이런 당류 쪽에 있는 그거는 표시를 안 해도 된다예요. 네. 식품인데 네네.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대두, 옥수수유, 카놀라유. 네. 그거는 이제 거의 정황상 100% 이 GMO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럼 혹시 가로 열고 수입산 적혀 네. 있으면 거의 네. GMO. 네.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가 자급 식품 보급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23%이기 때문에 옥수수는 0.3에서 0.8%밖에 안 되고요. 자급률이요? 네. 그리고 콩은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 다 수입해서 GMO로 쓴다는 건데 수입한 것이 GMO가 아닐 확률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GMO가 그러면은 왜 자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GMO 표시제에서 GMO 원료에 있는 성분이 나중에 완전한 완제품에서 GMO의 성분이나 단백질이 변형이 돼서 그 원래 들어갔던 그 성분의 DNA가 없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DNA만 없으면 된다. 네. 단백질. 그게 남아있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지 않아서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또 가공식품 중에 된장, 고추장, 청국장, 두부, 두유 이런 것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있어요. 거의 대두가 들어간 것들은 많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도 두부 가능하면 이제 국내산으로 사 맞아요.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수입산으로 돼 네, 있더라고요. 뭐 맞아요. 캐나다산 네, 뭐 네.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은 DNA하고 단백질이 포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왜 이 GMO가 큰일이고 문제라고 하시는 건지. 그 GMO 식품 안에 GMO 식물 안에 GMO가 뭔지는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GMO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네, 네. 어저께 제가 과기부 산하에 있는 과학자 박사님들한테 한 5시간 동안 건강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정말 박사님들 앞에서 강의하려니까 조금 떨렸는데 그래도 이 GMO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80%나 되시더라고요. 네. 많으시죠. 네, 그런데 들어보신 분도 GMO가 확실히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듣기는 해봤어요. 네. 워낙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는 계속 되었기 때문에 네. 듣기는 해봤는데 그게 과연 뭐길래 그러지라고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별로 얼마 없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식물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A라는 식물이 고추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근데 고추는 탄저균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이 탄저균에 강한 C라는 그 식물에 그 탄저균에 강한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를 잘라다가 이 고추의 유전자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추는 탄저균이 와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요. 네. 물론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 인슐린을 만드는데 GMO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예전에는 소나 돼지의 췌장에서 뽑아서 이렇게 주입하면 알러지도 많고 그리고 부작용이 많고 비쌌는데 지금 GMO로 조작해가지고 이제 세균에서 생산해내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니까 훨씬 저렴해지고 부작용도 없거든요. 그리고 세제 만드는 효소나 백신 만드는데도 GMO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식품에 쓴다는 거예요. 예, 사료로 사료로 쓰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식품에 직접 우리가 먹는 식품에 쓴다는 게 그게 이제 저는 너무 가슴 떨리는 일이고 그 GMO 식품 안에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 성분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리포세이트라는 농약은 네. 골수에 침착이 돼서 예, 그 골수의 면역 물질을 만드는 P450이라는 면역 물질이 있어요. 네. 그 물질은 암세포도 퇴치하고 병원균도 없애고 또 효소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역 물질을 불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GMO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23년, 24년 이렇게 되어 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수입이 점점 급증하는 거에 따라서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과학은 더 발달하고 의학도 훨씬 발달했는데 왜 암과 알레르기와 자폐아와 이런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게 왜 더 급증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 GMO의 이 섭취에 급증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한국 GMO의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라는 그 책을 쓰신 오로지 그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의 책을 보면 정말 너무 심각하다는 걸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책을 이제 사실 수 없을 경우에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 오로지 그 저자분이 올려놓은 PDF 파일이 있어요. 무료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거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네. 네, 그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네, 유튜브에서 그 오세훈 작가님 검색을 하시거나 음식이 나다라는 걸 검색하시면 작가님 채널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료를 올려놓았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게 제초제였던가?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이게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그러니까 글리포세이트에 견딜 수 있는 유전자를 그 어떤 옥수수나 콩에 네, 심어 놓은 주입하는 거죠. 다음에 예, 글리포세이트를 아무리 많이 살포를 해도 풀은 다 죽고 여기 이 유전자 조작이 된 작물만 싱싱하게 잘 자라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확을 했을 때 딸려서 그냥 온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오고 우리나라에 농약에 허용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쌀 같은 거는 보통 우리가 GMO를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먹냐 하면요. 직접 먹는 건 45kg이에요. 그리고 GMO를 45kg을 먹는다고 1인당 1인당 1년에. 네.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첨가물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먹는 게 20에서 25kg이에요. 와. 그러면 70k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1인당 한 해 쌀 이 소비량이 한 사람당 60에서 65kg이에요. 아. 그러면 쌀의 소비보다 더 많이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 예, 그거를 생각하면 아주 심각해지죠. 근데 그 글리포세이트의 농약 허용치가 쌀은 0.05 ppm이에요. 예,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한 쌀도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자급하는 네. 예, 그 쌀이. 그런데 옥수수는 100배예요. 5 ppm. 100배요. 네. 그리고 콩이랑 카놀라유는 20 ppm으로 400배가 높아요. 와. 네. 그래서 그 농약에 치는 허용치가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마구 뿌려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이 글리포세이트 라운드업이라고 그래요. 네. 농약의 이름은 라운드업이에요. 근데 그 라운드업을 많이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GMO가 우리나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익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구소와 농장이 있어요. GMO요? 네, 있고 지금 한 20여 곳 정도 돼요. 아, GMO가 있구나. 네, 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GMO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없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좀 비밀리에 좀 이렇게 연구한다고 해서 네.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다. 예, 들어오고 있고 FDA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왜 이거를 허가를 해주지? 미국 같은 데는 FDA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FDA의 그 허가가 쥐 실험을 통해서 주로 이제 많이 그쵸. 백데이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쥐 실험을 90일 동안 하는 걸로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칸 대학에 세라리니 박사라는 분이 그 박사팀이 우리 사람이 GMO를 평생 먹는데 그거를 쥐도 평생 수명 동안 2년이 수명이 그 기간인데 2년 동안 먹여서도 괜찮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거를 이제 한 거죠. 실험을 2012년도에 그랬는데 9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간과 신장에 손상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90일까지는 괜찮아. 네. 손상이 오게 됐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엄청난 암세포들이 자라서 예. 기존의 대조군에 비해서 2~3배의 암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럼 네. 이 글리포세이트 자체가 어떤 암 발생이나 네. 아니면 어떤 신장이나 간 독성이 분명히 있는
성분이라는 그런, 거죠. 성분이라는 거. 그래서 아. 급기야는 2015년도에 국제암연구소에서 글리포세이트를 EA 발암물질? 2군 A 어. 발암물질로 네. 예, 지정을 지정했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두부를 먹는데 외국산 대두를 썼다고 하면은 네. 그 식품에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완제품에는 검사 항목이 또 없는 거고요. 없죠. 그래서 GMO를 반대하신다. 네. 아니면 GMO가 있는 거는 GMO라고 표시를 해줘라. 해줘라. 선택할 수 있게. 강조하시는 거구나.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르고 GMO를 많이 드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우리가 국산을 고집하고 국산도 물론 100%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러면 유기농이나 아니면 무농약 같은 거를 선택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유기농은 그나마 그래도 음. 괜찮은데 사실 무농약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출하하기 얼마 전에 부터 안 하면 무농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묻어있는 양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비참합니다. 네. 네. 근데 유기농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네, 네. 보시는 거구나. 네. 그럼 식품 선택의 어떤 그 선택지는 생겼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구나 네. 이런 걸로 해서 유기농으로 직구하는 농장들 많잖아요. 그런 데로 이제 주문해서 쓰시면 농가의 경제에도 그 농가 도움이 직배송하는 되고. 이런 예, 것들. 예. 그렇구나. 예, 그런 데가 조금 그나마 믿을 수 있고 저는 마트에서 파는 그런 식재료는 웬만하면 안 믿어요. 그러면 다 농장에서 주문해서 드시는 편이신가요? 네, 농장에서 주문해서 먹는 편이고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직접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해다가 주는 거 뭐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양배추 잘 드세요? 양배추 좋아하죠. 네. 네. 양배추 어떻게 드세요? 아니 저도 양배추는 농약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썰은 다음에 물로 씻어가지고 네. 이제 물로 씻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먹는데 이 양배추는 켜켜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벌레가 많고 그 속 안에 하나가 벌레가 들어가면 속이 다 썩어 들어가니까 농약을 엄청 뿌려요. 네. 저는 그 단단한데 농약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켜켜로 자라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왜 마트에 가보면 샐러드 하라고 이렇게 썰어 놓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썰어져서도 요즘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네. 샐러드 할 때 물기 많으면 그 샐러드의 맛이 떨어지거든요. 물러. 네, 물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좀 물기를 없애고 샐러드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설마 세척 안 하? 진짜요? 네. 오, 그냥 장난 아닌데? 툭 썰어가지고 톡톡톡톡 썰어서 그대로 합니다. 와, 네. 저 그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식당에서 또 얇게 잘 썰어가지고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사봤어요. 뭐요? 샐러드 이렇게 만들어 놔진 거를 네네네네. 이렇게 양배추도 썰어놓고 피망도 썰어놓고 맞아요. 이런 거를 그거를 제가 쓰는 과일 세정제가 있어요. 네. 이제 천연 그 성분 유래로 만든 과일 세정제가 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하얀 볼에다가 닦았어요. 얼마나 밑에 시꺼멓고 더러운 것들이 밑에 쫙 깔리면서 나오는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마트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할 텐데 이거 믿고 그냥 샐러드 그냥 해가지고 왜 물에 씻으면은 그게 이렇게 물르고 녹아버리고 맛이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씻어가지고 키친타올이나 이런 데다 눌러서 물기 제거하거나 아니면 돌려서 탈수기에다가 해서 먹기에는 귀찮으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드실 거라는 거죠. 진짜 충격적이다. 저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많이 먹었어요. 이 농약의 문제. 네. 네, 그러면 GMO 얘기 지금까지 해봤고요.